어릴 때 저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시했다가 안 배웠거든요. 어머. 어떤 조선이나 어떤 그 역사적으로 그 왕들이 했던 업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적이 있으면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 업적을 흠집 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이런 업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건강 관리도 못했으며 사대 무슨 매국노에게 뭐 충성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줏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도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어떤 장군이 못 된 이유가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마지막에 결론이 내오는 그래서 거죠. 신격화라고 그러죠. 누구야? 외국 사람인가?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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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와, 연예인이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저희가 사전 정보 없이 와가지고 진짜 어떤 분인지 몰라서. 저희는 선을 넘어왔습니다. 휴전선을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은 클래스. 어딘지 아시겠죠? 휴전선 이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네, 맞아요. 탈출해서 온 북한 이탈 주민들입니다. 네, 아니 그 말씀하시는데 네. 약간 억양. 부산 쪽 분들이 힘줘서 서울말 할 때 일부러. 느낌 있잖아. 일요일 뭐라고. 아니 되게 신경 써서 서울말 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왜냐면 애들이 크다 보니까 혹시라도 애들한테 피해가 좀 갈까 봐 북한 엄마라는 티를 조금 덜 내고 싶어서 이제 억양을 많이 이제 고쳤거든요. 근데 한 번씩 열받으면 북한 말투가 열받으면 어떻게 나오는데? 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네, 그게 되죠. 훨씬 표정 편해 보이지. 근데 저 말투는 또 평양 말투고 네. 지방마다 조금 틀려요. 그쵸. 거기 안에서도 이제 지역마다. 맞아요. 지역 사투리 다 틀려가지고. 그 어느 지역에 몇 년도에 탈북을 하셨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제가 군복무를 개성에서 했는데 그쪽 보게 되면 군복무요? 군인이셨어요? 예, 군인이었어요. 8년 4개월 했거든요. 8년 4개월. 네네네. 예, 근데 두만강 있는데 그쪽에서 2006년도 탈북해서 7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라진선봉이라고 해서 그 제일 최북단입니다. 끝에.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출세했죠. 천년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말이 좀 세시네. 그래서 어쨌든 28살에 2008년에 두만강 건넜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 지가 좀 꽤 됐습니다. 10년 훨씬 넘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한경북도 청진시라는 데서 그쪽에서 원래 저는 쇳물을 녹이는 일을 하다가 쇳물? 네, 쇠. 그러니까 그 특수강 생산하는 군수공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쇠를 녹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건상 오빠 자꾸 오라고. 건상 오빠가 자꾸 오라고 밤마다 저를 자꾸 꼬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권상 오빠 무슨 드라마 보셨는데? 천국의 계단 처음에 잘못 봐서 그래서 이제 네 오게 됐습니다. 그거 잘못 보면 진짜 천국 가잖아요. 맞아요. 나만 드라마 보면 그래서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네, 잘못 보면 그냥 맞아요. 네 이렇게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고서 동화관제하고. 어머. 탈출을 웃으면서 말씀하셔요. 어떤 분이 신청을 해주신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고민이 딱 하나 있는 게 역사를 저희는 반대로 배웠거든요. 역사를 그러니까 잘못 배운 것도 아니고 역사 자체를 아예 반대로 배워가지고 역사 얘기만 하면 엄마가 이제 그렇게 당당한 엄마가 이제 쭈그러드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초등학생 1학년이거든요. 나도 이제 1학년생이 돼서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이제 6.25 전쟁 그때부터 역사를 우리랑 다르게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그 조선, 고려 그 앞에도 잘 안 가르쳐요? 역사 과목 자체를 역사 전문가를 써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 한문 선생님이 역사 과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 한 번씩 읽어봐 하면 끝이었어요. 시험 보는 것도 아니니까 필기도 안 하거든요. 그게 학습장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는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시했다가 안 배웠거든요. 어머.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한글은 세종대왕님보다는 집현전 학자들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저희는 배웠어요. 어릴 때. 그리고 역사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배웠던 과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조선이나 어떤 그 역사적으로 그 왕들이 했던 업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적이 있으면 잘못한 것도 있는데 그 업적을 흠집 잡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뭐를 못해서 뭐가 잘못됐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이런 업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건강 관리도 못했으며 사대 무슨 매국노에게 뭐 충성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줏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순신 장군도. 근데 이 사람이 위대한 어떤 장군이 못 된 이유가 위대한 지도자의 영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마지막에 결론이 내오는 그래서 거죠. 신격화라고 그러죠. 아니 그러면은 이제 많은 걸 알고 싶으실 텐데 유독 여말선초를 듣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네, 여말선초에 대해서 이제 이성계라는 사람이 북한에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되어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기 북쪽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보고 성게고기라 그래요. 성게고기? 예. 우리가 설날에 떡국 먹잖아요. 거기는 조랭이 떡을 먹어요. 조랭이 떡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 그게 유래가 그 당시 그 이성계의 목을 비틀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그 떡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의미 자체가. 그래서 조랭이 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배신하잖아요. 그럼 저거 이성계 같은 놈이라. 어머. 이성계라는 사람이 거의 이한용이랑 맞먹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완용이요? 네. 그래서 이씨에 대한 그런 게 안 좋은 기억. 네, 이 씨에 대해서 대대로 나라를 팔아먹었다. 네, 맞아요. 이완용, 이성계. 네, 같은 급으로 맞추죠, 진짜. 그래서 이제 이자가 들어간 친구 보면 너 이성계 후손이냐, 이성계 놀리는 후손이야? 말이에요. 이게 놀리는 말이에요. 자, 박수를 맞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배우지 못한 역사를 오늘 뒤늦게나마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것 같아요.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맛깔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했던 여말선초. 이제 폐하의 붕어 이유를 논의할 때요. 지금부터 600년 전 고려 말 조선 초의 시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상황이 어땠냐면 원나라한테 우리가 간섭을 당하는 이때가 원간섭기 이렇게 불러요. 이게 고려 말입니다. 요 원나라 간섭기 쪽의 왕은 앞에 충성충자를 꼭 붙여요. 그래서 충 무슨 왕 이렇게 끝나요. 충렬왕, 충선왕. 그 원나라한테 충성한다는 얘기. 그렇죠. 원나라에서 충성한다. 그들한테 뭐 금은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곡물에서 많이 바쳐서 공녀라고. 네, 공룡. 공녀. 굉장히 좀 비참한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월이 쭉 가다가 나는 원나라한테 충성하지 않고 뭔가 자주적인 고려를 만들고 싶어라는 아주 용감한 왕이 등장을 하세요. 혹시 이분 배우시나요? 공민왕. 공민왕? 변발을 금할 것이니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참할 것입니다. 고려는 80년이 넘는 세월을 원의 속국으로 지냈어요. 왕국의 체면과 위엄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공민왕이 뜻을 이루려면 안팎으로의 위기와 맞서야 되는데 이 안으로의 위기가 뭐냐면 권력 있는 문벌, 세력 있는 족속, 그래서 권문세족 이렇게 불러요. 권문세족? 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네. 원나라한테 빌붙어서 백성의 등에다 그냥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는 아주 부정적인 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문세족. 근데 문제는 밖으로 또 위기가 들이닥쳐요.
외침이 있는데 지금 반원 정책을 하면 원나라가 쳐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엉뚱하게 홍건족이 쳐들어옵니다. 홍건조가 자, 홍건족은 뭐냐? 어디 있는 사람들이야? 이 몽골족한테 지배당하던 한족은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네, 한조. 이 한족들이 반란을 벌인 거예요. 반란을 벌이는데 머리에다가 이제 붉은색 두건을 쓰고 반란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홍건족. 붉은 홍. 그래갖고 여기는 한족들이 이렇게 원나라하고 싸우다가 밀려갖고 우리나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를 점령하냐면 당시 고려의 수도이었던 개성, 개경을 점령을 합니다. 수개월 동안 점령을 합니다. 우리 수도 개성을 탈환해야 됩니다. 자, 고려 군대가 20만이 몰려갔어요. 1362년 1월 18일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이 고려 군대가 선뜻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잡아먹는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치. 그때 들리는 나발 소리. 부 하는 소리와 함께 번개처럼 폭풍처럼 한 사내가 팡 하고 뛰어나갑니다. 말을 타고. 그 사람이 누구지? 오늘의 주인공 이성계였습니다. 너무 멋있네. 공격하라! 말을 타고 가다가 말등에 올라서서 그 빙성 있잖아요. 단검쯤 뺐겠죠? 붕 뛰어올라고 파바바바박 올라가지고 거기서 요즘 시쳇말로 1대17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싸우는데 이 귀 뒤쪽이 선을 하더래. 딱 봤더니 창이 날아오고 피해서 바로 감고 거기서 휘둘러요. 7, 8명의 목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강철 부대들이 동문을 깨부수고 들어와가지고 완전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뒤에 있던 고려 정규군이 그때서야 이제 와서 그 성을 함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성계가 고려의 이름 석자를 널리 알리게 된 것이 바로 요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면서부터였고, 이 당시 이제 권문세족이 최고의 세력가들이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세력가가 누가 있으면 이제 무인 세력이 있습니다. 무인 세력. 이 무인 세력 중에 최고 장군 중에 장군이 누구냐면 요 분은 아십니까? 최영 장군. 알아요. 기고리 장대한. 장대하고. 기고리 장대. 그래갖고 여기는 최영 장군이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는 이성계를 자신의 부하로 삼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는 홍건적의 난의 진압 작전이었다. 그 이후에도 고려는 여러 번의 외침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왜구가 쳐들어와요. 왜구. 일본이 이제는. 여기는 우리나라 해안간까지 해가지고 여기는 충청도 전라도까지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경도에 있던 이성계가 바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소전투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전투가 황산전투라고 그 남원에서 붙은 거예요. 문제는 끝판왕이 나와 있어. 그게 누구냐? 바로 아지발도. 아지발도. 성님의 아기발도라고 불리우는 왜구의 적장 이름입니다. 아지발도. 나이가 15세. 추정 IQ가 200이 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야. 아지발도. 그래갖고 굉장히 다들 이제 좀 겁을 집어먹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딱 붙으려고 이제 황산에 딱 갔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딱 갔는데 10배가 넘더라는 거예요. 적의 수가. 이거 전면전으로 붙어서 못 이겨요. 그렇죠. 컨트롤 타워를 붕괴시켜야 돼. 적장을 노려야 돼요. 어차피 수로 안 되니까 적장을 빡 잡아버리면 되는데 이 아기발도 특징이 온몸을 이 갑옷으로 감싸 있는데 빈틈이 없는 거예요.
하라고 그때 너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그 이성계의 오른팔이 누구냐면 이제 그 이질환이라고. 이질환. 그렇죠. 아시죠? 드라마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죠. 저 갓난 새끼 저 죽여버리겠어 저 지랄. 그러니까 이질환이 걱정돼서 물어본 거예요 이성계한테. 이 대장님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성계가 네 나가 저 시발도 가면을 벗길 테니까 네 낯짝을 쏘아라 이래버린 거야. 여기서 활을 딱 뺀 거야. 빼가지고 딱 겨누고 리듬을 타고 바람의 방향을 느낀 뒤에 하지 말라 빵 하고 쏜 거예요. 꼭지를 딱 맞춰. 그러니까 끈이 탁 풀어지면서 투구가 이렇게 삐뚤어져. 그렇죠. 그때 한 방 더 해서 빵 치니까 또 꼭지를 맞추면서 투구가 벗겨지. 꼭지 2번 연속 맞췄어. 그렇지. 그러니까 투구가 벗겨지니까 대기하고 있던 이제 이지란이가 내 누군지 아니? 이지란 빵!